진료 과목 바로 알기. 자신의 질병과 증상에 알맞는 진료 과목 찾기. 유방암 진단과 치료는 어떤 진료 과목을 찾아야 할까? 허리 디스크 수술은 어디를 찾아야 할까? 누구나 쉽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병원의 진료 과목이지만 막상 특정 질병을 앓게 되면 적절한 진료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게다가 현대의학이 발달할수록 의료기술이 전문화, 세분화되면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진료 과목이 속속 생겨나고 있어 갈수록 일반인들의 진료 과목 선택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자신의 질병과 증상에 알맞는 진료 과목을 찾아갈 수 있을까? 주요 전문 진료 과목들을 중심으로 어떤 진료를 실시하고 어떤 환자들이 찾아야 하는지 살펴본다. 해당 장기별로 세분화되고 있는 내과. 내과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 각종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약물 등 수술이 아닌 방법을 통해 치료를 담당하는 진료 과목이다. 내과가 모든 진료 과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는 진단을 내리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은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치료보다 진단에 치중하는 내과 의사를 접하는 것이다. 예컨대 복통이 있다고 호소하면 치료를 하기보다 이것저것 묻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진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의학적으로는 치료보다 진단이 더욱 중요시된다. 이유는 진단만 제대로 내려지면 여기에 해당하는 치료법은 이미 의학 교과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별로 고민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은 완치를 위한 기본이며 이 때문에 진단을 담당하는 내과가 의학의 꽃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문제는 내과가 해당 장기별로 다시 세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같은 내과 의사라도 간질환만을, 고혈압만을 주로 치료한다는 것이다. 우선분과 전문의가 따로 배출되고 있는 내과 세분 진료 과목을 위주로 진료 내용을 살펴본다. 순환기내과 심근경색증과 협심증, 부정맥 같은 심혈관 질환이 진료 대상이다. 고혈압도 치료 대상. 가장 중요한 치료 대상 질환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둘 다 관상동맥이 동맥경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좁아져 생기는 질환이다. 순환기내과에선 이들 환자들의 진단을 위해 심전도 검사와 심장 초음파 검사, 심도자 검사를 실시한다. 좁아져 있는 부위의 위치와 크기를 알아내 치료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서다. 치료를 위한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확장술도 순환기내과 의사들의 몫이다. 다리 동맥을 통해 가느다란 도관을 심장까지 삽입해 풍선이나 스텐트 수술용 철망로 좁아진 혈관을 다시 늘려주는 것이다.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부정맥은 심장의 전기 생리를 다루는 독특한 영역. 순환기내과 의사 중에서도 부정맥은 따로 분류되므로 부정맥 환자는 순환기내과 의사 중에서 다시 부정맥 전문 의사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고혈압 치료는 순환기 의사면 누구나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보편적 영역이므로 개의치 않아도 된다. 폐암 진단과 폐기종, 만성기관지염과 같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결핵과가 따로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선 결핵도 호흡기내과의 몫이다. 진료 내용은 가슴 X선 촬영과 가래검사, 폐기능검사,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통해 호흡기 질환을 진단해내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것. 감기처럼 가벼운 경우 꼭 호흡기내과를 찾을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호흡기 질환은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소화기내과 위장과 간, 췌장과 담도가 진료 대상이다. 최근 추세는 위장과 간장, 췌장과 담도로 3분화되는 경향이다. 가령 같은 소화기내과라도 위궤양, 위염 등 위장질환을 담당한다면 간장질환, 췌장과 담도질환, 각각의 전문의가 맡고 있는 것이다. 내시경과 초음파가 소화기내과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검사다. 내분비내과 호르몬 분비의 이상 등 인체대사의 질환을 다루는 분야로 당뇨와 갑상선 질환이 주된 진료 대상이다. 이 밖에도 뇌하수체 이상에서 비롯된 거인증이나 유즙분비증, 부신의 이상에서 비롯된 쿠싱병 등을 담당한다. 신장내과 사구체 신염 등 콩팥 질환을 담당한다. 혈뇨가 가장 흔한 증상. 이 밖에도 소변 검사를 통해 이상이 발견되면 신장내과에서 치료를 담당한다.
만성신 부전증 환자의 콩팥 이식 수술 전까지 생명 연장을 위해 실시하는 혈액투석도 신장내과의 영역. 류머티스 관절염 등 체질 면역학적인 질환이 주요 치료 대상이다. 류머티스 내과. 이 밖에도 루푸스로 불리우는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나 통풍, 베체트-C병 등 모두 류머티스 내과에서 담당한다. 혈액종양내과, 항암제를 이용한 암치료를 담당하는 진료 과목이다. 병원에 따라 수술 이후 항암제 치료는 수술을 집도한 외과 전문의가 직접 처방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항암제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의 자문을 얻어 투여된다. 특히 백혈병이나 악성 림프종, 재생불량성 빈혈은 혈액종양내과가 치료를 전담한다. 골수이식술도 혈액종양내과의 목, 알레르기내과 기관지 천식을 담당한다. 천식 유발 검사와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물질을 찾아내고 기관지 확장제나 스테로이드, 유방암은 일반 외과 몫이다. 외과는 말 그대로 수술을 담당하는 진료 과목이다. 가장 대표적인 외과는 복부장기에 관한 수술을 모두 관장하는 일반외과, 위암을 비롯한 각종 암 수술을 담당한다. 위암 외에 간암과 대장암, 췌장암, 담도암 등 복부에 생긴 장기의 암은 모두 일반외과의 영역이다. 물론 암 이외에 낭종과 같은 양성질환도 일반외과에서 담당한다. 꼭 기억해둬야 할 사항은 유방암을 일반외과에서 담당한다는 것. 수술 등 치료뿐 아니라 유방촉진법 등 진단까지 일반외과에서 주로 맡고 있다. 치질과 같은 대장학문 질환도 일반외과의 영역임을 알아두면 좋을 듯. 뼈와 관절 질환의 수술 치료는 정형외과의 몫이다. 스포츠 손상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과 염좌 등이 중요한 수술 대상. 척추 디스크나 척수강 협착증, 척추측만증 등 척추 관련 질환도 정형외과에서 담당한다. 류머티스 관절염이 심할 경우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담당하며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로 인한 인공관절 이식술도 정형외과의 치료 영역이다. 뇌성마비 등 선천성 사지기형으로 사지근육에 마비 증상이 있거나 손가락이 6개 있는 육손, 손가락이 서로 붙어버린 합지증의 경우 수술적 교정도 정형외과에서 맡는다. 성형외과는 미용성형과 재건성형으로 나뉜다. 미용성형은 말 그대로 쌍꺼풀, 코 높이기 수술, 지방흡 입술 등 미용 관련 수술이 해당되며 재건성형은 뼈나 관절이 아닌 근육과 지방 등 연부 조직의 수술을 담당한다. 얹청이와 같은 선천성기형이나 외상으로 인한 연부 조직 손상의 조직 재건술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화상치료는 성형외과에서 담당한다는 것. 물론 피부 이식술도 성형외과에서 담당한다. 신경외과는 뇌와 척수질환의 수술 치료를 맡는다. 외상이나 뇌출혈, 뇌종양이 주요 치료 대상. 감마나이프를 이용한 뇌동정 맥류 등 뇌혈관기형 질환도 신경외과에서 치료한다. 디스크도 신경외과의 주요 치료 대상. 척추분리증 등 척추 이상을 동반한 디스크라면 등뼈에 익숙한 정형외과에서 치료하는 것이 좋으며 척추관절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디스크라면 신경외과에서 맞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다. 심장과 폐의 수술 치료는 흉부외과의 몫이다. 심장 이식술과 폐암 수술이 대표적 질환. 심장판막증 수술, 선천성 심장기형 질환도 담당한다. 폐의 구멍이나 흉곽 내로 공기가 새는 기흉의 치료도 흉부외과 의사들이 맡고 있다. 이런 과가 알쏭달쏭 진료 과목. 병원 진료 과목 중에서 가장 혼동되는 진료 과목은 신경과와 정신과다. 정신과는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육체의 질환이 아닌 말 그대로 정신과 심리의 문제를 다루는 반면 신경과는 대뇌와 척수 등 신경 조직의 이상에서 비롯된 육체의 질환을 다룬다. 가령 정신과에서 치료하는 정신분열병은 실제 MRI나 CT 등 어떠한 검사를 통해서도 환자의 뇌 속에서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 말 그대로 정신에 국한된 질환이라는 것. 그러나 신경과에서 다루는 간질의 경우 뇌파 검사를 해보면 분명히 이상 소견이 발견된다. 따라서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불면증은 정신과를 찾아야 하며 간질이나 뇌졸중은 신경과를 찾아야 한다. 학습장애나 자폐증,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남용, 성도착증,
강박장애, 고소공포증, 대인공포증 등이 모두 정신과의 영역. 파킨슨씨병과 근무력증 같은 질환은 신경과 영역에 해당한다. 둘 간 구분이 모호한 질환은 노인성 치매. 그러나 노인성 치매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나 진단기법이 도입되지 않았으며 치매로 인한 가족 갈등까지 감안할 때 정신과적 치료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질병에 따라 진료 과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갑상선 질환의 경우 내분비내과와 핵의학과, 일반외과가 모두 관여한다. 가령 항갑상선제 등 약물 치료는 내분비내과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요오드를 이용한 치료는 핵의학과에서, 갑상선절 제술과 같은 수술은 일반외과에서 담당한다. 그렇다면 환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세 가지 진료 과목 모두 장단점이 다르므로 획일적으로 어디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진료 과목보다 담당 의사의 치료 철학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는 것.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담당 주치의이기 때문이다. 환자 유치를 위해 진료 과목 간 다툼도 있다. 가장 치열한 쪽은 보험 수가가 적용이 되지 않는 미용 성형 부문. 과거 성형외과에서 독점하던 분야를 피부과는 물론 외과 의사들까지 나서서 미용 성형을 표방하고 나섰다. 예컨대 코 높이기 수술은 이비인후과에서, 쌍꺼풀 수술은 안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은 예다. 이 경우 단순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라면 성형외과를, 보고 듣는 기능을 도와주는 쪽이라면 안과나 이비인후과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에 따라선 진료 과목 중 택일보다 협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가령 뇌졸중의 예를 들어보자. 처음 반신불수나 마비 등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CT를 찍어 뇌혈관이 막힌 것이 확인되면 4시간 이내 바로 혈전용해수를 받게 되면 회복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응급실 도착부터 혈전용해술까지 담당하는 진료 과목은 신경과다. 그러나 만일 뇌부종이 심해 생명이 위험하다면 바로 뇌수술을 시작해야 하며 이땐 신경외과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1, 2주 뒤 중요한 고비를 넘긴 뒤엔 마비된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물리치료나 운동요법을 받아야 하며 이는 재활의학과에서 맞는다는 것이다. 나무보다 숲을 보는 가정의학과. 가장 손쉽고 확실하게 자신에게 알맞은 진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정의학과를 찾는 것이다. 가정의학과는 1차 진료를 표방하는 진료 과목으로 주위에서 흔히 보는 질환들을 전문 진료한다. 따라서 먼저 가정의학과를 찾아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 과목으로 옮겨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가정의학과를 먼저 거치면 종합병원이라도 진료 의뢰서가 필요 없으며 같은 병원 내에서 검사가 중복되는 일도 없어 더욱 좋다. 가정의학에 관한 가장 큰 오해는 이들이 다른 전문의에 비해 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정의학은 흔한 질환을 전문 치료하며 나무보다 숲을 보는 곳. 따라서 적어도 감기나 고열, 배탈, 설사 등 흔한 질환의 치료에 있어선 다른 어떤 전문 과목에서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정의학이 다루는 분야로는 흔한 질환 이외의 생활밀접형 의료 문제도 있다. 가령 금연과 비만, 음주, 수면, 영양, 여성 호르몬요법 등 건강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있어서 상담과 진료가 가능하다. 가정의학과가 주치의를 삼기에 가장 적격인 진료 과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따라서 가까운 병의원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친해지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권고되는 일 중 하나라 하겠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건강 365